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섬 지역은 가뭄이 해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대 폐교 방침으로 순천대학교 의대 유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교육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학 정상화는 물론 지역 거점 대학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가 우리 지역 곳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된 촬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연 이틀 동안 전남 지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피해도 발생했지만 모처럼 내린 단비로 섬 지역의 식수난은 일부 해소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식수난에 시달렸던 신안 가거도 이틀 동안 250mm 이상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흑산도와 임자도, 완도 보길도 등 섬 지역도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완전 해갈은 부족한 상황, 아직도 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아예 안 와서 어지간하면 우리 주민들이 태풍 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반가운 단비지만 일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있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수산업체 부지는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소금과 얼음은 녹았고 고압전기가 흐르는 기계실도 침수돼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침수가 시작된 이곳은 1시간여 만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제가 한 26년 동안에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백중사려도 물이 역류된다고 해도 조금 사무실 앞에 조금 이렇게 그냥 신발에 젖을 정도만 됐지 이런 현상 한 번도 없었어요. 광주와 전남에 이틀 동안 내린 비는 30에서 150mm 안팎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 대부분 서해안에 집중돼 전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38.5%를 여전히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소강 상태가 이어진 뒤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발적으로 내려 많은 양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고흥 일부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고흥 나로도 137mm를 최고로 여수 85.3, 광양 67, 순천 56.5mm를 각각 기록했으며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기상 악화로 오늘 오전 여수 거문도 항로를 포함해 2개 항로가 통제되는 등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남대 의대 폐교가 임박하면서 의대 유치전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 지역은 의대 유치와 국립보건의대 설치 여부가 양립해 있는 상태여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서남대 폐교 수순이 공식화된 이달 초 의대 정원 49명을 겨냥해 가장 먼저 시민적 동력 결집에 나선 것은 순천시 의회였습니다. 이옥기, 유해숙 의원 등이 특위 구성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적 여론 결집이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당사자인 순천대도 의대 설립 추진본부를 재가동하고 순천시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며 전력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의대 정원은 광역 할당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같은 권역인 전북권 대학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아직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순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지역구 이정현 의원 주도하에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치중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도 순천대 의대 설치보다는 여전히 국립보건의대 설립 추진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대학교 의대 TO가 없어지면서 공공의과 대학의 설립의 당위성을 어떤 저항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경쟁 지역인 목포의 경우 지역구 박지원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화 의원 등이 신규 의대 유치에 집중해 정치력을 모으고 있고 창원대 등 다른 지역 대학도 유치전에 가세하며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
보다 조직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정을 건의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해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와 2등급을 받은 전국 30여 개 대학에 대해 학교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임명해 정부와 함께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지역 곳곳에서 촬영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 운전사가 당시 광주 실상을 취재하기 위한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택시 운전사. 주인공 만섭이 영화 초반 택시를 고치는 장면을 순천의 한 카센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간판만 애 것처럼 보이기에 살짝 고쳤을 뿐 나머지 풍경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이 80년대 당시 수리점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벌써부터 카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모습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 순천에 이런 곳이 있다 하니까 너무너무 또 약간 기분도 좋고 그럽니다. 독일 기자가 한국 기자를 만나는 장면은 여수의 한 허름한 다방에서 촬영했습니다. 다방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주변의 유명 체인점 커피숍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가 45년 된 다방인데 객지에서도 많이 충청도 뭐 대구 같은 데서도 와갖고 인기 있는 다방이 돼버렸습니다. 독일 기자가 일본에서 입국할 때 김포공항 세관으로 촬영된 곳은 다름 아닌 광양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택시 운전사 성공의 뒷배경에는 이처럼 영화 구성에 들어맞는 촬영장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에 노출된 이런 장소들이 첫째는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 관광객들이 오면서 자연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고 또 그러한 가게나 어떤 장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 영화 인기와 함께 지역 내 영화 촬영장이 80년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에 추진되고 있는 여수 챌린지파크 조성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전라남도가 챌린지파크 조성 부지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올해 말 환경영향평가와 관광단지 지정을 거쳐 내년 1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챌린지파크 조성 사업은 관광개발업체인 오션포인트가 화양면 나진리 51만 제곱미터에 1,900억 원을 투자해 서바이벌 게임장과 집 와이어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차 배낭여행족들의 보금자리인 순천 청춘창고에서 네일러들을 위한 흥겨운 축제장이 마련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밤 10시까지 청춘창고 뒷마당에서 철도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지역 여행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네일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늘 행사는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며 지역 청년 관광 해설사 모임인 청춘여행 길잡이가 기획부터 진행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호남의 입장에서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가 우선 인사 부분 짚어봤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꽉 보듬어준 이 장면.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눈물 흘리시고 그랬던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어요.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 어린 모습 때문에 맹세 또한 더욱 굳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호남 총리 약속은 취임하자마자 지켰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교육부 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호남 출신 5명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고 12년 만에 검찰총장도 호남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정부 요직의 호남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후보 시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호남 인사 홀대로는 사라졌고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돌려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날짜로 환산하면 1,800여일. 이제 겨우 5% 정도가 지났을 뿐이고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호남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믿음과 기대를 걸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박모 씨가 1억여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신고자인 박 씨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 씨의 행위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순천에 있는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한 상태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유 회장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원 미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송창훈 신임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송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사 정보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해양 오염 사고 방지 활동을 강화해 해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진 전 서장은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남 지역의 스쿨존 CCTV 설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 스쿨존 1000여 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5곳으로 설치율이 0.5%에 그친 반면 서울은 85.4%, 강원도 80.6%, 부산은 78.7%의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전 측은 공대 설립에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전공대 TF팀이 국내외 대학의 공대 설립 과정과 운영 사례를 조사한 뒤 설립 부지와 재원 부담 주체 등을 놓고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